안녕하세요. 차준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는 10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복잡한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하여 매월 몇 차례나 매년 몇 차례씩 적당한 휴양으로 새 힘을 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적당한 휴양으로 챙겨야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선물하는 최준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준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적당한 휴양으로 이 몸과 마음의 새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할 텐데요. 휴식도 건강하게 잘 취해야 휴식일 것 같아요. 하루의 피로를 해소하는 건강한 휴식법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육체적인 휴식과 정신적인 휴식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육체적인 휴식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시 전에는 잠을 취하는 충분한 수면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휴식을 위해서는 네. 특히 이제 눈과 귀를, 눈은 감아주고 귀도 듣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다고 누워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보시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머리가 너무 힘들고 생각이 힘들 때는 스마트폰, 눈도 좀 감아주고 귀도 이어폰 듣는 걸 조금 줄이셔서 눈과 귀에 휴식을 취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최준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준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나이, 몸무게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또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준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는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기준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의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여성분이 스트레스에 이제 감응도가 더 빠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뭐 걱정거리가 있고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떤 충격적인 일을 보았는데도 남자는 볼 때는 좀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는데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다고 하고 졸리면 또 자고 그런데 그 옆에서 여성분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확연히 다르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이지만 걱정거리가 있고 충격을 받아도 밥을 잘 드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지만 걱정거리가 있고 뭔가 충격적인 게 있으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피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남성분인데 피부가 여성분인처럼 피부가 굉장히 곱고 조밀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충격적인 것, 그러면 그게 크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충격,
예, 그래서 내가 물질적인 이제 손상을 입었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손상을 입었다든지, 어떤 폭력에 의해서, 어떤 교통사고에 의해서, 예, 세 번째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내가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지수로 판단한다기보다는 예, 그 사람의 이제 체질을 먼저 보고 예, 마지막 이제 두 번째는 네. 그 사람이 그러한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 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게 되는데 이게 한 달 이내에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내까지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될 때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 일상생활이 전혀 어렵고 대체적으로 경험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극심한 외상적 사건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진단받는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질병인가요? 예, 이 외상후 스트레스의 장애는 예, 어떠한 질병인가 하면 내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하지만 예, 충격 후 예,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일단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네. 예,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예,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그 교통사고를 예, 본다든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는 게 내가 학교에서 이제 어떤 폭력을 좀 당한다든지 또 여성분들은 어떤 성에 대한 폭력이나 불편한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충격을 받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서 전혀 무력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예,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충격 후 예, 스트레스 장애라는 예, 질병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후에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충격 시 손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충격 시 손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충격 후에 일단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고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손상된 곳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아픈 곳을 볼 때마다 몸이 다쳤으니까 극심한 고통이 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충격적인 것을 보았을 때 정신적으로 충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 예, 그래서 네. 이 경우가 이제 충격적 예, 고통입니다. 충격 후 고통.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격 후 극심한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예, 또 하나는 이제 자기의 가족이나 지인분이 어떤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내 자체가 나도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또 차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내가 사고 나면 어떨까, 이런 극심한 공포감 또 죽음에 대한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정말 무력감에 빠지기 때문에요. 크게 이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왜 극심한 스트레스나 예기치 않은 일을 경험하는 건 피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사실 모두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 또 이 장애를 겪는 건 아니잖아요. 이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은 일단 한방에서는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예, 원래 이제 정신과적인 좀 질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예, 우울감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 이런 분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기가 쉽겠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이 좀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충격을 받은 다음에 예, 대부분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한 10%에서 20% 정도가 다시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나머지 90에서 80%는 잊어버리게 되는데 원래 우리가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예, 언쟁이 높아졌을 때 과거의 일을 예,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설명을 하다 보면 대체로 여성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력이 좋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충격을 우리가 매일매일 어느 정도 이제 받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 극심한 충격이기 때문에요. 이 자체의 경험이 또 기억이 자꾸 나는 경우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심장과 간장, 담낭기가 이제 약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차 사고가 났다든지 어디서 예를 들면 큰 재해가 나서 불이 났다든지 어디 네.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이러면 그쪽으로는 자꾸 안 가려고 우리가 회피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담력이 있을 때는 내가 조금 저기가 무서워 보여도 회피하지 않고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그 회피 증상이 잘 나타나시는 분들이 한방에서는 이제 간장하고 담낭기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과민한 반응을 잘 하게 되는 분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게 되면 내 몸에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어서 항상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또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어떤 충격을 또 당할지 모르니까 어떤 폭력을 당할지 모르니까 네. 내 뇌에서 거기에 맞게 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를 잘 시키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예민하고 예, 섬세하고 우리가 친구끼리 말할 때도 좀 예민하게 빨리빨리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과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경우고, 예, 마지막의 경우에는 내 삶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면 힘든 데다가 예, 충격이 오면 우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경우에 자꾸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고가 난 것을 남 탓을 더 하게 되는, 결국 이 자체가 내 몸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과한 상태에서 이렇게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면 그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난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 몸에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주로 이제 피로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인데요. 네. 예, 대부분은 지금 이 삶에서 너무 힘든데 이 충격이 오다가 보니까 지금 삶도 힘든데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사회생활도 하기 싫고 우울감이 있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혼자 있게 되고, 예, 이러면 이제 출근도 못하고 나가서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꾸 혼자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의 마음 자체의 감정을, 좋은 것을 좋다고 또 표현을 못하고 내가 불편한 것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에 단절이 되니까 더 삶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 또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그러한 습관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병률도 궁금한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보통 며칠 후에 발병을 하고 또 이 외상후 실제적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유병률은 얼마나 될까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대부분은 이제 7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내에 나타나고 조금 더 이제 지나는 경우에는 이제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고, 네. 예, 한 10% 정도에서는 예, 수십 년, 뭐 10년, 20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충격을 받고도 잘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이 충격 때문에 질병의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80% 정도는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한 10에서 20%는 이 충격 후 스트레스 이제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요즘 이렇게 소방 일을 하시는 분, 또 이제 경찰 일을 하시는 분들, 어떤 119 구조대 이런 분들은 항상 위급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제 유병률은 한 30% 정도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일 치료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외상 후 이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일단 내 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사회와 관계를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네.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울해지다 보면 내가 우울한 걸 극복을 하려고 남성이나 여성분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뭔가 내 몸에 이제 담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우울감도 처음에 좀 빠지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알코올 의존증이 생기게 되고, 또 삶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되면서 겁이 많아지면서 항상 교감신경 기능이 과부하가 되면서 공황장애 증상도 같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환자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으로서 어떤 역할로 도움을 줘야 할까요? 일단 가족들이 옆에서 잘 보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옛날에 그 충격을 잊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내가 잊으라고 해서 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럴 정도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 자체를 겪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잊으라는 말을 하시면 첫째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분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환자분이 필요한 요구하는 것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언가 그 사람한테 칭찬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치료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은 이제 교통사고가 많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또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 교통사고를 다니면서 수술을 하고 이제 놀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에 겁이 있는 경우에는 자꾸 차도로 가려고 하면 겁이 나고, 인도에서도 가장 차도가 아니라 안쪽으로 다니게 되고, 신호등을 건널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건너는 걸 보고 건너가고, 네. 그래서 찾기를 찾고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 무언가 일을 잘했을 때, 어떤 잘한 걸 했을 때, 어디를 가지 못했는데 갔다, 이런 경우에 자꾸 어떤 지적보다는 꼭 칭찬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진단 어떻게 하게 되는지 자가 진단이나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제가 8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중에서 잘 들어보시고, 내가 현재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이 4주 이상 지나갔다. 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기억이 반복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충격에 대한 악몽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 세 번째는 스트레스 경험이 떠오르면 굉장히 불편하고 분노가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격한 신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손이 불끈 쥐어진다든지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기억이나 이제 생각을 찾고 감정을 회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외부 상황,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불이 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집을 보지 않는 습관. 그다음에 차 사고가 있으면 차를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회피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일곱 번째는 자기 자신이나 지인들 또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꾸 생각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스트레스 경험이라든지 외부의 충격을 자기 자신의 탓으로 너무 하기도 하고 남 탓을 하는 경우 이렇게 8가지 중에서 5가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체크리스트 살펴봤고요. 말씀 주신 것들 중에 5가지 이상 증상이 4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방 치료 이제 원인이 5가지이기 때문에요. 5가지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대부분 뭐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복합적으로 2가지, 3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반드시 이에 따른 상담을 받고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회피 증상이 이 스트레스 충격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충격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담아놓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한방에서는 우울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우울증을 풀어주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에서 경험을 했다,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로 어떤 폭력을 당했다,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 친구들 자체를 안 보려고 하고 차를 안 타려고 하고 이제 이런 학교를 안 가려고 이런 경우에 이제 회피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실패를 하고 또 충격을 이렇게 큰 충격은 겪지 않았어도 그 이하 정도에 되는 아주 큰 충격은 누구나 다 살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회피하면 안 되고 자기의 일상생활부터 간장과 이제 담낭, 특히 심장에 이제 기를 길러주는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운전 중에 차 사고가 났던 분들은 차가 뒤에서 갑자기 많이 붙어오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봤기 때문에 이 옆에 뒤에를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딱 서 있는데 차가 막 달려오면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비상등을 켜는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항상 뒤쪽을 잠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고에 났던 충격에 났던 것은 내 뇌 편도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자율신경을 조절을 해주는 치료를 하고, 마지막 5번째는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외부에 이제 충격까지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삶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왜 나한테만 이런 게 떨어질까, 이런 게 나타나면서 지인들이나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네. 이렇게 건강하고 삶이 여유로우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 때 그런 충격을 받으니까 자기 삶의 이제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더 충격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먼저 이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면서 회피 증상이나 경험 증상의 약을 같이 심장과 이제 담낭, 교감신경의 약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11살 남학생입니다. 하굣길에 교통사고로 이제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아이가 학교를 가는 게 무섭다고 하고 밤에도 혼자서 잠을 잘 못 자고 본인이 또 조금 더 조심을 했으면 내가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엄마한테 말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해서 자주 어울려 놀던 이제 친구들과도 놀지 않고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이제 엄마가 남자 아이인데 특히 이제 무섭고 두려움이 많아서 이에 대한 이제 보약을 먹이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이 아이는 망진상, 간장, 우리가 한방에서 결국 이제 용자냐 겁자를 먼저 진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이 아이의 망진상 용자인지 겁자인지가 판단이 됩니다. 이 아이는 당연히 겁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담낭이나 간장의 기가 약했고 그 다음에 맥도 왼쪽 심장 간장맥이 약했습니다. 이렇게 심장과 간장 담낭기가 약했는데 교통사고 나기 전에도 아이가 항상 겁이 좀 있어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주저했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곳이 있어도 이제 엄마의 눈을 한번 보고 엄마가 끄덕이면 그 다음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제 치료는 간장과 담낭기를 보하는 약을 70% 넣었고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을 안정시키는 약을 30%,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구한 게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지적보다 칭찬을 100% 이제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체질이 음체질이었기 때문에 백회와 신맥을 이제 제가 엄마한테 지압요법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실시하도록 해서 4개월 만에 이제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거나 평소 질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제가 양체질과 음체질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체질은 대체적으로 이제 시원한 걸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음체질은 추위를 타고 밖에 활동보다 집에서 스마트폰 보거나 집안에서 그냥 혼자 자기만의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체질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양체질의 경우에는 향부자와 복신, 오늘은 감초, 세 가지 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살면서 이제 요즘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또 주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또는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신적인 충격이 외상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 충격이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좋아하고 밖을 좋아한다 그러면 향부자와 복신, 감초를 각각 5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물을 1000cc 넣으시고 30분 정도 달이시면 한 100cc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차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편할 때 복용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음체질의 경우에는 백자인과 건지황과 복신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네. 음체질의 경우에는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또는 공복 시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도움이 예, 될까요?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이제 양체질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성분이지만 집안 살림보다 나가서 일도 조금 하는 거가 내가 마음에 좀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양체질의 차요법 향부자 복신 감초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박사님 함께 한번 마셔볼까요? 와, 처음부터 확 단맛이 올라오는데요? 이야, 오, 한방차가 단맛이 확. 예, 복신 자체도 약간 자연의 단맛, 감초는 약방의 감초라고 해서 이제 단맛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 향부자 자체는 내 마음의 길을 순환을 시켜주고 가슴을 이렇게 뻥 뚫어주게 하는 차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양체질의 경우에 어떤 충격을 많이 받고 그게 이제 경험으로 자꾸 떠오르는 경우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이 차요법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음체질의 경우에 사용되는 한방 재료도. 예, 한번. 음체질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겁이 조금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보다는 예, 우리 집돌이라고 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또 집순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집에 있어서 나만의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담낭의 길을 길러 주어야 되면서 심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백자인과 예, 그 다음에 건지왕 특히 이제 복신은 양쪽에 다 들어가는데 이 백자인과 건지왕이 예, 담낭의 기를 보강을 해주고 예, 심장에 이제 활력을 넣어주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일까요? 예, 지압법도 양체질과 음체질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체질의 경우에는 백회와 내관을 이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 조해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백회혈은 예, 머리에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가마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귀를 접어가지고 꼭대기에서 올라가고 코에서 눈썹 사이로 올라가서 그 근방에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10초씩 예, 5번 이용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관이라는 혈자리인데, 예, 내관은 손목의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횡문 주름이 있는데 주름에서 자기의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을 대고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예, 힘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서 10초씩 5번 이용하시면 되고, 예, 마지막 조해라는 혈자리는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양기를 자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보험시키는 혈자리가 필요한데 이게 조해혈입니다. 예, 내측 복사뼈 아래 동의보감에 보면 오픈이라고 했는데 내측 복사뼈 아래 바로 아래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10초씩 5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음체질의 경우에는 똑같이 백회와 내관을 이용하시고 예, 음체질의 경우에는 내부에 자꾸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기를 길러줘야 되니까 신맥혈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신맥혈은 바깥쪽 복사뼈 아래 오목한 부분을 예, 10초씩 예, 5번 예, 약간 뻐근할 정도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68세 이희현 1m 68, 네, 68kg입니다. 68kg. 네, 옆에 우리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수고 많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예, 8월 4일 날 그 MRI 찍은 결과가 예, 5번, 6번 추간공이 막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대요. 예, 그래서 수술을 해라 했는데 제가 운동을 하니까 좀 좋아진다고 수술을 안 하고 약만 한 달 먹고 지금 있는데 한 6월 달부터 6, 7, 8, 3개월 정도 걷기하고 좀 러닝머신 같은 거 헬스에서 좀 하니까 좀 많이 좋아지거든. 지금 다리가 왼쪽에 허리부터 왼쪽에 종아리 발바닥이 이렇게 좀 저리 있거든 많이.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발바닥에 좀 멋이 붙은 거 모양으로 예, 그렇고 발가락 5번째가 좀 아프고 세 번째부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떤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플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다섯 번째가 좀 제일 아플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태가. 네, 그래서 지금은 허벅지하고 종아리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언제 이게 예? 발병한 겁니까? 올해야. 예, 올해 1월 달부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하고 몇 군데 뭐 신경차단술하고 좀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한 3개월 정도 이래 걷기 하루에 한 1시간씩 걷고 이러니까 좀 많이 좋아진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현재 뭐 특별히 다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 약은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몸무게가 68kg신데 올 1월에도 몸무게가 68kg였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먹는 약을 한 개 빠져 먹었는데 예. 혈전약 내경색 아스피린 종류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이건 병원에서 처방 받으신 겁니까? 예, 병원에서 처방 받아가지고 먹습니다. 아, 이 어떤 병 때문에 드시는 겁니까? 제가 중내 동맥 및 협착 및 폐쇄다 이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아스피린 종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복용하세요? 2016년부터 그냥 한 5년 됐습니다. 예. 지금 그 MRI 검사는 언제 받으신 겁니까? 8월 4일 날요. 예. 앞달에. 그때는 지금 그 허리하고 그 응치 쪽도 같이 저렸습니까? 그때는 허리는 이게 좀 처음에는 그랬는데 두 번째 이제 8월 달에 MRI 찍을 때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소화요. 예, 소화는 잘 됩니다.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시고요. 네, 대소변은 잘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운동하면서 통증이 좀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은 이제 그렇게 계속 운동하시면서 그 다음에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의원에 체질 검사를 안 하고 지금 한의원에 계속 치료를 침하고 이래 순화요법하고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침하고 추나 치료는 받으시고 제가 이제 허리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으로 해서 근육 인대 강화하면서 어찌됐든 막혔으니까 그 경우를 이제 한방에서는 그 어혈이 있으면서 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뇌 쪽에도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약간 더울 때만 받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좀 없는 곳이 편하시고요. 예, 편합니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우슬, 예, 우슬, 예. 예, 그 다음에 두충, 예, 부총, 예. 예, 그 다음에 오가피, 오가피, 예. 예, 그 다음에 속탄. 그 네 가지를 각각 5g씩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물을 1000cc 넣으세요. 예? 물 1000cc요. 1000cc,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예.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예, 센 불로 좀 끓였다가 이제 끓기 시작하면 약간 그 불의 온도를 내려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100에서 120, 예, 예. 그러면 그걸 아침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 번 드시고 저녁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한 번씩 해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세요.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선풍기나 이제 에어컨 자체를 많이 안 좋아한다는 것은 이제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 이제 음체질 쪽이거든요. 예, 태음인 체질이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음체질이면 이제 우리 네. 몸 자체가 좀 추운 체질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안에 예, 척추도 그렇고 이제 뇌혈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추우면 몸을 움츠리니까 혈관이나 예. 근육 인대 자체도 이제 약간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차요법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지금 한의원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추나 침 치료 받으시고 운동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실 게 예, 배 쪽에서 그 핫백을 조금 해주세요. 핫백,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대체적으로 네. 이렇게 배꼽 부분을 좀 만지면 대체적으로 약간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좀 예. 차가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저녁 때든지 아침에든지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핫백을 해 주시면 훨씬 네. 효과가 예, 배가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그렇게 해서 그럼 4개월, 예,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세한 아.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73세고요. 네네. 몸무게는 64kg고요. 네. 키는 153이에요. 네. 우리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손이요. 예, 발보다도 손이 왼쪽이 많이 떨렸어요. 예, 떨리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오른쪽까지 막 떨려가지고 글씨를 제대로 못 쓸 정도로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예, 그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파킨슨 병 그 전문 예, 그 의사분한테 하는데 파킨슨 씨는 아니래요. 예. 검사를 하는 걸. 그리고 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좀 견뎌 보시라고. 예, 그래서 현재 약은 안 먹고 있는데요. 예, 그게 조금 흥분을 한다든가 예, 그러면은 더 이게 떨려서 수저 이렇게 드는데 네.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쭤볼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무릎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었어요. 예, 많이 아파서. 그런데 그 부위가 조금 이렇게 붓는 것 같아가지고 저녁이면 예, 붓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요. 예. 어머님 그러면 지금 예. 제가 이제 그 인공관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인공관절 수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1년 한 8개월 됐습니다. 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따로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예. 지금 이 무릎이 어느 쪽 무릎이 더 좀 부으세요? 왼쪽이
부어요, 조금. 예. 예. 오른쪽은 괜찮으시고요. 오른쪽은 뭐 덜 붓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오른쪽도 좀 더 부으실 때가 계십니까? 그럴 때는 없고요. 예. 거의 항상 그렇게 약간 부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 부어 있을 근데- 때, 예, 부어 있을 예. 때 그 무릎 부분에서 그 열감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예. 예.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좀 붓게 되면 그렇게 하고 제가 전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로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렇게 네.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정기검진 이렇게 오라고 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말씀 드렸습니까? 예. 예, 그랬더니 드렸더니 예, 그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수술을 하면 그럴 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병원에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금 무릎 수술한 부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심하세요? 이렇게 주무실 때 오후에 더 심하세요? 오후에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아, 오전에는 그 부기가 거의 좀 안 느껴지세요? 예, 예, 예. 예. 지금 그 몸무게가 64kg신데 이 몸무게는 예전부터 이랬습니까? 아, 예. 수술하기 전에 63kg였었는데 예. 수술하고 한참 힘들 때는 58kg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다시 원위치가 돼가지고 그렇거든요.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네. 예. 소화는 잘 되시고요. 예, 소화도 잘 돼요. 예. 때가 되면 배 고프세요? 예, 예. 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드시고요. 네. 예.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좀 붓기가 덜하고 지금 이제 저녁 때 오후로 갈수록 좀 붓기가 더 느껴지시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혹시 걷는 운동 좀 많이 하십니까?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걷는 운동, 예. 예. 한 1시간 정도는 항상 걸어요. 예. 지금,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 올 때는 예. 아파트 계단을 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예, 예. 올라갈 때만 걸어서 올라가는 거를 한 3번 하거든요. 예. 아, 그러면 그렇게 평소에 1시간 정도 걷고 나면 무릎은 네. 붓는 증상은 없습니까? 약간 붓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을 때 그 예. 걷는 운동의 강도가 체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아, 그래서 예. 예, 지금 예. 어머님께서 운동을 꼭 1시간 이상은 하시는데 예를 들면 예. 한 30분 정도까지 할 때는 무릎에 붓는 느낌도 없고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예, 그다음에 예. 뭐 예를 들면 한 어느 정도 좀 걸어갈 때 무릎에 좀 붓기가 느껴지시는 느낌 드세요? 한 끝에 가서요. 예, 그러면 그 예, 운동을 조금 줄이시고 한 20분이나 이렇게 줄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실내 예. 자전거로 나머지 시간을 조금 해보세요. 실내 자전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예.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 근력 운동이 이제 무릎이라든지 종아리, 예, 그 다음에 대둔근이나 중둔근 또는 이제 광배근 쪽 근육이 좀 약해지니까 서서 예. 이렇게 걷는 운동만 계속 하시다가 보면 예, 그렇게 네. 무릎에 붓기가 오고 좀 통증이 느껴지세요. 예, 이제 이러는 네. 경우에는 운동의 시간을 한 20분 예, 이 정도 줄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앉아서 실내 자전거 운동으로 바꾸세요. 예. 예, 예. 그다음 그리고 그 운동을요, 선생님. 네. 운동을 아침에는 아침 한 6시 40분서부터 그 테레비 보고 피트니스 그 운동을 하거든요. 네. 아령 운동, 근력 운동이요. 예. 그거를 한 20분 하고 쉬고 20분 하고 이렇게 쉬고 2번을 하거든요. 네. 예, 그것만 해요. 하루에 그렇게 예. 아침에 하고. 예. 예. 아, 그러면 걷는 운동은요? 그렇게 저녁에
저녁에 밤에 예. 이제 그렇게 한 시간 돌고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 그럼 이게 저녁 식사하고 걸으세요? 예, 예. 아, 제가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 저녁 때는 예. 저녁 식사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운동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산책식으로 살짝 걸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걷는 운동은 차라리 예. 그 해 지기 전에 그러니까 예. 요즘 이제 6시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면 한 예. 7시나 6시에서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어머님이 예. 편할 때 그때 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예. 저녁 식사 하시고 나서는 그냥 조금 예. 뭐 이렇게 운동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예. 나이가 드시면 식사하면 조금 소화가 더디드니까 그냥 산책식으로 좀 하시고 운동으로는 하시지 마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예. 이제 아마 낮에 하면 운동 시간이 좀 길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서 그 걷는 운동하고 자전거, 실내 자전거, 그 다음에 또 아침에 휘트니스 보고 하는 그 운동을 예. 이렇게 예. 적절히 조절하시면 그건 아주 예. 좋은 운동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처음에 예. 말씀해 주신 예. 왼쪽에 이제 손이 지금 떨리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무릎도 인공관절 수술을 두 가지를 좌우측을 하셨는데 거기 무릎도 지금 좌측으로 오시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병원에서 대부분 이제 손이 떨리면 이제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파킨슨 검사를 하는데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은 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떨려요? 아,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 어머님께서 저하고 전화 통화하실 때도 좀 긴장을 하고 조금 예. 목소리가 이렇게 좀 떠시잖아요. 예. 예, 이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예, 심장에서 온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뭐 남 앞에 서거나 예, 남 네. 앞에서 발표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처음에 네. 이제 긴장하고 예, 다리도 좀 덜덜 떨리고 예, 손도 좀 놓으면 덜덜 떨리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저하고 통화하실 때도 조금 떨리고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심장이 좀 약하고 좀 예민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남하고 통화할 때 낯선 사람하고 할 때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체질이세요. 아,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손이 떨린 게 언제부터 떨리셨어요? 오래됐어요. 근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 대충 한 10년 됐다고 하고 그 10년 전에 혹시 이제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받은 건 없으시고요? 아, 충격이요. 뭐 살면서 정말 많이 받았죠. 예, 이제 이제 충격을 받는데 지금 이제 손이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그 전에는 안 떨렸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떨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충격을 받아도 충격이 조금 더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은 어떻게 느끼냐면 뭐 이렇게 몸이라든지 몸에 이상이 안 나타나면 충격이 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몸에서 마음에서 단련이 좀 어느 정도 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충격 강도가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거라든지 너무 세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손이 떨리거나 또 우리가 화가 나도 또 손이 떨리잖아요. 예, 그래서 10년 전쯤 해서 뭔가 충격적인 거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그 다리 쪽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이제 그쪽 심장 쪽에서 아마 우라하고 스트레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쪽 기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연자육. 연자육,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 다음에 복신. 예, 그 다음에 향부자. 향부자요? 예, 그렇게 해서 향부자. 그걸 각각 4g씩 넣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물을 1000cc 넣으세요. 1000cc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걸 식사하시고 예.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복용하세요. 아, 네. 네, 그렇게 아침, 하시고, 저녁으로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게 워낙 오래 드셨고, 혹시 네. 요즘도 좀 특별히 마음속에 좀 뭐 불편한 거나 스트레스 받는 예. 거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예. 이게 우울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연세가 좀 젊을 때는 우리가 이제 분노가 더 많이 생기는데 60이 네. 넘어가시고 이제 연세가 높아질수록 이제 몸도 약해지시고 또 이제 이렇게 불편한 곳이 생기면 우울해지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차 요법을 지금 이제 예. 우리가 하루 중에도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예,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아까 우울감이 있을 때, 예, 그럴 때는 예, 예. 꼭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안 드셔도 되고, 뭐 지금 예. 저하고 전화를 혹시 끊었는데 뭔가 불편하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그때 바로 드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예. 불편할 때 그냥 하루에 예. 2번씩 해서 예, 그렇게 예. 드셔도 되니까 4개월 예.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님 오늘 예,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도록 평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제 살면서 어떤 충격을 이제 받으면서 또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가지입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예, 복식호흡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기 앉아서도 이제 말을 안 할 때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복식호흡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예, 배를 쑥 잡아다니면서 예, 코로 숨만 내쉬면 됩니다.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이동을 할 때, 예,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도 예, 이렇게 먼 산 바라보면서 예, 복식호흡을 하나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예,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뇌의 편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뇌로 산소와 예, 영양 공급을 충분히 시키기 위해서는 예, 평상시에 이제 유산소 운동과 예,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 주시면 예, 외상 후 이제 스트레스 장애를 예,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예, 치료하는데 이제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감신경 안정화를 돕는 복식 호흡과 꾸준한 운동으로 스트레스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